유년기 시절에 양쪽 부모님을 다 잃고 불행한 시절을 보내면서 한때 상가 죽음의 고뇌와 방황 끝에서 어, 여러모로 또 힘든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그래도 그 와중에 긴 방황을 끝내고 당대 러시아에서 집필한 모든 책마다 베스트셀러였었고 지금까지 인문학에서 위대한 거장으로 남아있는 톨스토이 이분의 책을 우리 아마 뭐 현대 지성인들은 거의 안 읽어본 분들이 있습니까? 안나 카레리나부터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분이 톨스토이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지은 소설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입니다. 이반 일리치 죽음에 대한 책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봤을 건데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법조계의 판사로서 부와 명예, 권력을 향유하며 정상을 높이 올라가는 법만 배웠지 그 위너의 자리에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앞날에 대해서 전혀 예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너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옆구리에 이름을 통증으로 여러 의사들 뭐 그때 당대 이제 최고의 진료를 뭐 많은 의사들한테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고통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결국 일리치는 죽음을 이제 맞닥뜨리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딱 직면하고 나니까 이 이제 아무것도 이제 손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봅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제 그때서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본능에 자신의 욕망이면 치우쳤지 삶의 본질인 인간다움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은 뭔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냉혹한 육신세계에 그 치열한 법조계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는데 치열한 육신세계에서 정욕의 노예로만 추하게 살아왔구나.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리치의 주위에 쌓아놓던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과 그것도 모래성 같은 그 인맥 서서히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짐을 깨닫고는 죽음의 운명을 이제 기꺼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죽음을 딱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시점이 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두고 굉장히 많은 번뇌 끝에 비로소 이제 임종을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우울한 감정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마음의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의 내면을 도외시하고 부정적으로 전혀 간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우울한 마음을 위선적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자신들은 늘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끔 이렇게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애써 이 우울한 마음을 감추면서 가면 우울증에 위선적으로 포장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지금 심란해집니다. 그러는데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 뭔가 마음이 지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은 어떠냐? 불안한 속내를 계속 감추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불안과 공포가 드러나게 되겠는데 지금 때때로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슬픔, 또 절망, 불행이 우리 각자
인생 시간표로 돌아보게 하면서 삶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점검하는 방향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유약한 한계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의 절망의 위기를 새 출발의 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코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계기의 첫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는 지구 곳곳이 지금 상처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천재지변, 또 미국에는 지금 얼마 전에 하리케인으로 60만 명이 지금 피하고, 지금 또 미얀마에서는 지금 약 1000여 명이 지금 몰살에 지금 완전 폭행에 총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래 이런 공포가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우리는 전 세계는 지금 와 있습니다. 75억을 바라본다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병이 들 대로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자 불법이 성행하여 인간의 심리가 갈수록 더 포악해진다. 갈수록 인간은 더 가증스럽고 더 포악해지고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간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 중동에 또 시시각각의 유혈 사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동북아 우리 첫째 김정은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핵 위협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어떠냐? 인간의 신경은 예민하고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쉴 틈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기다가 교육계의 주입식 이 수능시험 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는데 이 쉽게 말하면 좀 대학다운 대학에 들어가려면 문턱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갈수록 난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이 제도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탈출해 어떤 구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은 교육 방식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쪼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로 나가냐? 친구들을 잔인한 폭행으로 죽음으로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애들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 사단과 귀신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애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저거 맨정신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피를 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 각자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사악한지 심각하게 고민 더 나가서 우리는 정말 했다니까. 이때 우리는 각자 상가 죽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학교 폭력에 먹는 이 애들 탓을 할 때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론에 대해서. 전 인류의 삶이 앞으로는 이 미래에 평안해질 것이다. 과거의 구약 성경에 가짜 선지자들, 지금도 가짜 목사들이 평안하다, 평안한 삶이 오게 된 천만에 만만해. 절대 우리 지구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새 시대에 여시기 전까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가정스럽고 더 파악스럽고. 왜? 악한 자는 더 악해가며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더 닮아간다. 이제 앞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대로.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앞으로 평안하다 편할 것이다 이런 거 우리는 기대하는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분명히 전 인류 중에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현세의 삶과 죽음 앞에 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활자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 워낙 여러분들이 험한 꼴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데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다 말입니다. 지금 첨단 과학이 갈수록 급진부하니까 인간의 삶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더 희망적일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자, 망상을 버려야 될 그 이유 첫째, 인간이 고안하고 제작한 IT 발전이 결국 인간을 자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증거로 갈수록 위험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를
정신이 미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자, IoT, 3D 프린팅, 클라우딩, 또 로봇이 인간 대체 작업을 하면 우리 한국은 4차 혁명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4차 혁명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막 입에 바르듯이 이렇게 또 유행으로 번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워낙 좀 이렇게 떠벌리는 이 우리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떠벌리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아무튼 간에 이 IT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딩 로봇이 뭐 인간 대체 작업으로 전환된다 하고 또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은 과학계의 발전에 웃습니다. 너무 과학이 발전했다고, 너무 우리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면을 우리는 철저히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는 인간 두뇌를 조종하는 사단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단의 체계에 굴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계속해서 이 과학계에 사단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영혼이 대충 엘리트들이 굴복해서 어떻게 하냐? 진짜 그 참혹한 대가가 뭐냐? 빅브라더 사회에 지금 우리는 통제를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빅브라더 사회를 안 합니까? 감시체제에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저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두 번째 이유. 자, 평안치 않은 이유가 뭐냐? 앞으로 미래에는 컴퓨터를 조정하는 마우스나 키보드나 뭐 이런 외부적인 장치는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인간 육체 내 생체 10을 이제 이식해서 인터넷과 이제 직접 교감합니다. 인간 속에 이제 생체 칩과 직접 교감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 속에는 이 신경세포와 손상된 인체 조직이 이제 원격 조정으로 치료 가능한 디지털 문명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21세기는 전 세계가 나노 기술 전쟁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나노 기술에 지금 거기다가 전 세계 10대 재앙 안에 기후 변화 갑자기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과 함께 이 나노 기술이 지금 지구의 10대 재앙에 지금 몰고 갈 수 있다는 지금 과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세한 나노 단위의 로봇이 개발됐다. 그러면 이 나노 로봇이 혈관 내에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지금 이 암을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암을 치유받은 분들 많지만 하루에다 암 때문에 여러 지금 수명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이 암세포가 한번 딱 번졌다면. 그러는데 이 나노 로봇이 혈관 내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한다는 명목은 앞세우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나노 로봇이 이제 인간 혈관을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인간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정상적인 세포가 만약에 이 나노봇과 부딪혀서 분열의 현상 발생 시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때 너무 미세해서 제거할 방법조차 못 찾습니다. 제거를. 그러니까 이 나노 기술 덕택에 생을 아깝게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위험 리스크가 이미 다 예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 세계는 지금 화장품까지 지금 나노 크림 다 이렇게 나노 입자를 해서 나노 가구, 정통, 통신, 금융계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나노 기술 파트가 지금 초소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칩까지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근데 전 국가와 기업은 어떠냐? 국민을 대해줄 아는지 여기에 몰입하는 가운데 엄청난 투자로 치열하게 지금 연구하고 발전하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지금 많은 투자를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이 지금 나노 기술이. 다섯째, 몇 년 안에 주식 선물 투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선물 얼마 전에 뭐 대기업의 재벌이 그 횡령해서 선물 이렇게 도박하다가 그분이 굉장히 돈을 뭐 많이 잃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가상전자 화폐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여러분들 말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크게 확산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가상 공간에서 생성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전산상에 익명의 지금 딱 가상 지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데이터가 아니니까 절대 안전 보안이다.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지금. 그러는데 이같이 위험한 발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안 겪어나왔습니까? 이때까지 안전 보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이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라서 해킹으로부터 자유하답니다. 해킹. 전혀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 그 기록 보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블랙체인 아닙니까? 만약에 블랙체인의 기술만큼 해킹의 방식도 고도로 학습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킹하는 애들이 바보입니까? 비트코인은 그 저장하는 저장 장부되는 블록체인을 해킹 못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인데 해킹하는 애들이 뭐를 못 따라잡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까?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이 안전할 거라는 엉뚱한 안심은 미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조만간에 엄청나게 확산될 겁니다. 아마 이 비트코인이. 근데 왜 사행성 굉장히 이게 또 이 투자의 가치가 있다 어떻게 말해드리면 굉장히 현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 경계하십시오.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의 가상공간입니다. 분명히 익명의 가상공간이라도 뇌물이나 어떤 거래가 있다면 블록체인에서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디지털 안에서 일어나는 화폐 이거 이미 덴마크에는 캐시리스 사회로 지금 이미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줄 압니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지금 가상 공간에서. 다섯째, 앞으로 점점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20세기 중반에 1949년입니까? 중반에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어떤 책 짓습니까? 1984년 이 책에 의하면 병든 사회에 대한 통찰, 풍자가 적나라합니다. 이 책 내용이 1984년 이 책이 여러분들 아마 읽은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조지 오웰이 굉장히 통찰력이 예리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어떠냐?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체주의. 쉽게 말하면 독재 아닙니까? 하나가 전체를 다 이끈다. 독재로 밀어붙인다. 근데 세계 미래의 모습이나 지금 이 책에 지금 묘사된 거나 얼추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세계 미래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해 놨는데 뭐냐? 인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빅브라더가. 근데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시다 이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 통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 구석구석 감시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겁니다. 개인 자유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 노출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공인인증 보완한다는 천만의 말입니다. 이거. 슈퍼컴퓨터에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가 지금도 다 저장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21세기는 1984년 그러니까 조지 오웰 이 책대로 동일한 현상에 통제 불가능 시대에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CCTV 그리고 아무데나 도청장치 붙여놔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거리에 지나갔는데 누군가 저를 스캔합니다. 또한 베리칩, 마이크로칩 그리고 GPS 시스템 위치 정보 시스템 이게 마이크로칩 베리칩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하루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하루 일일 동선 싹 다 공개가 다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라냐? 자, 이것을 지금 계획한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은 뭐라냐? 긍정적으로 사회를 돌보며 악을 감찰해서 우리의 사회를 돌보는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보호의 기능도 감당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CCTV를 통해서 많은 범죄를 또 잡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그러는데 자, 그 이면을 보면 정치나 또는 기업가들에게 정치 권력자, 기업 권력자들에게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우려도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편리하게 CCTV 이 괜찮구나 했지만 지금 CCTV 설치 안 된 곳 있습니까? 오히려 안 되면 더 불안합니다. 이제 그만큼 뭐냐, 이제 감시 통제를 당연히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미 우리의 개인정보 감시 통제를 이제 허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또한 디스토피아, 악령 사단 귀신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조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조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아까 빅브라더를 했는데 자, 악령 사단이 어떠냐, 조종합니다. 빅브라더가. 다른 말로 이집트 호루스 눈이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안이 우리를. 여섯째, 작년에 2016년 아닙니까?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프로축구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때 경기 입장권 발매할 때 생체 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그런 패션 티켓을 발매했어요.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이식하는 티켓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경악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축구 경기장에 생체 칩을 발매를 합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로 종이 그 입장권 싹 다 없애고 앞으로 축구 경기장 아니나 다른 어떤 이제 집회나 세미나 아니면 의료계, 정보통신계, 금융계 전부 다 마이크로칩, 베리칩의 유행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자, 지난 8월 20일자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신한은행이 자,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손으로 결제 완벽 시스템을 추가한다는 마케팅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글을 봤습니다. 딱 마케팅 신한은행 홍보를 하던데 또 KB국민은행 지갑 없는 생활 시작해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이 필요 없는 간편금융 마케팅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은행 위비뱅크라고 해서 빠른 금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IBK 휙 계좌 개설 홍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의 내용과 같이 각 금융권도 이미 마이크로칩의 소형화 생체 이식 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덴마크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시리스 사회 아닙니까? 거기는 현금이 없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아울러 미국 자 위시콘 신주에 위치한 마이크로 기술 업체입니다. 중소업체인데 여기 직원들이 지난달부터 직원 100% 중에 지금 약 60%가 이거 베리칩 이식에 지금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이제 생체 20 사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사가. 일곱째, 결단코 미래가 평안하지 않다는 이유. 자, 제가 베리칩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리칩이란 뭐냐? 줄임말인데 베리피케이션이란 약자입니다. 베리피케이션이란 약자. 자,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확인용 칩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자신분증입니다. 베리피케이션의 약자인데 전자신분증을 말합니다. 자, 개인신상정보, 유전자 생체정보, 진료기록, 그리고 또 매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매일의 동선 모든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GPS 시스템, 위치 정보 시스템에 딱 연결하기만 하면 위치 추적 금방 합니다. 바로 찍어냅니다. 우리 애완견 지금 바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칩 애완견들 지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금 이식하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이 공개 다 가능합니다. 모든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인간도. 그러니까 지금 슈퍼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 결국 어떠냐, 베리칩과 컴퓨터의 조정을 자 우리 당사자 모르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이 세계는 빅브라더스 자의 세계로 진행된과 동시에 전 세계를 감시하는 호루스 눈알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전혀 무장으로 편리주의와 세계의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저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마 엄청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의무적이 아니지만 앞으로 의무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디지털 나노 전자 시스템 안으로 이미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이 지금 세상에 사단의 작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과학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학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첨단 과학 기술의 명점은 그 어떤 과거의 리스크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수소폭탄만큼 심각합니다. 이 디지털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는 장밋빛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밋빛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 가짜 리더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말을 걸러서 이제 경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미래가 오기도 전에 미리미리 알게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고 미리미리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리지 마십시오. 제가 5분 후에 이 강에 여러분들 상가 주급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를, 철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분 쉬고 들어오겠습니다.